여러분이 듣기에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패는 성공만큼이나 쉽습니다. 네, 압니다. 모순되게 들리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실패는 큰 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성공 또한 큰 행운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같은 방식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한 번에 벽돌 하나씩 쌓는 것이죠. 차이점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벽돌을 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실수는 여러분을 성공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성공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곧장 이끌어줍니다. 오늘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 매일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인생의 4가지 영역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계속 끌어들이거나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무엇을 끌어들이고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해결책을 찾는 반면 기회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문제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이것은 운이나 불운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태도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태도는 여러분이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피할 수 없는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애물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피해자라고 느끼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우주와 자신에게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어려움을 훈련이자 배움의 기회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이전에 존재조차 몰랐던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사업은 정체되었고 빚은 쌓여갔으며 제가 나누는 모든 대화가 문제에 관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멘토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그런 표정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바뀔 것입니다. 듣기 힘든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제 태도를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최악의 날에도 긍정적인 것을 찾기 위해 저 자신을 강요해야 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혔을 때 불평하는 대신 좋은 교육용 오디오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취소했을 때 남는 시간을 이용해 새로운 고객 2명을 찾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마법처럼 좋아져서가 아니라 제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승진하고 더 많은 돈을 벌며 심지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신뢰를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내가 순진하다고 생각할 거야. 또는 어려움 앞에서 웃으면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올바른 자세로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태도가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잠에서 깨자마자 진심으로 감사하는 3가지 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커피, 자녀의 미소,
심지어 건강하게 깨어났다는 단순한 사실과 같은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연습이 여러분의 마음가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방식, 심지어 나타나는 기회까지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보세요. 저는 이 변화가 저뿐만 아니라 제가 멘토링했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예는 그의 팀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던 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헌신적이지 않고 자신이 있을 때만 일이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30일 동안 매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그의 팀이 해낸 긍정적인 점을 지적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날 무렵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팀의 생산성도 급증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의 태도, 그리고 그 결과 주변의 모든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태도가 필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태도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놓치는지 정의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해결책에 대해 말 그대로 눈이 멀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심각한 문제조차도 여러분의 다음 큰 승리를 위한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반응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말하거나 하려는 이것이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에 나를 더 가깝게 할까?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할까? 이 단 하나의 질문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들어지고 훈련되고 조정됩니다. 매일이 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근육과 같습니다. 더 많이 노력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모두가 옆에 있고 싶어하고 기회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율훈련. 많은 사람들이 희생,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피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항상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네, 자유 말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은 상황, 기분, 변명, 그리고 방해 요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훈련 없는 재능은 연료 없는 경주용 자동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멋있을지 몰라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영리한 젊은이들을 알았지만 그들은 결코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흥분해서 시작했고 몇 주 동안 결과에 대해 꿈꾸었지만 첫 번째 장애물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스크랜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 8%의 사람들만이 새해 결심을 실제로 지킵니다. 이것은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훈련 부족 때문입니다. 저에게 큰 감명을 준 한 가지 특정 사례가 기억납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한 청년은 판매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고객이든 매료시킬 수 있었고 인상적인 자연스러움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팔았지만 다음 달에는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와 앉아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시작한 것을 끝내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내 재능은 그저 그랬을 수도 있었던 것에 대한 기억으로만 남을 거야. 저는 그에게 작고 거의 우스꽝스러운 일부터 시작하라고 부탁했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5분짜리 보고서를 실패 없이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사소해 보였던 그것이 훈련을 만드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판매, 고객관계, 새로운 기술 개발 등 모든 것에 동일한 일관성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제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며 모든 것이 그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율훈련이 의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력은 핸드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그것에만 의존하면 빨리 방전될 것입니다. 자율훈련은 동기가 없을 때도
작동하는 시스템과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책 10페이지를 읽기로 결정했다면 더 이상 하고 싶다거나 영감을 받았다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훈련의 조용한 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미루기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할게 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존재하는 가장 큰 꿈의 도둑입니다.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완벽한 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은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때조차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 얼마나 많은 목표가 죽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다가 3달째에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강좌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돈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지만 유혹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굴복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훈련이 꿈과 성취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육처럼 훈련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15분 일찍 일어나세요. 매일 20분 동안 걸으세요. 버는 모든 것의 5%를 저축하세요. 집의 한 공간을 항상 정리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러한 작은 일상의 승리는 힘을 축적하여 여러분이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때 저는 너무 많은 약속에 짓눌려서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아침 예외 없이 제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협상 불가능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저는 더 집중하고 덜 반응하며 더 생산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 사업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자율훈련은 그 순간의 즐거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나중에 자유를 거두기 위해 지금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의 예라고 말하기 위해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과제를 남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단 하나의 단순하지만 중요한 행동을 선택하세요. 그것은 운동하기, 공부하기, 절약하기, 글쓰기, 고객에게 전화하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21일 동안 예외 없이 매일 하세요. 결국 여러분은 그것이 단순히 그 일을 완료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여, 그것이 꿈꾸는 사람과 성취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돈에 대한 주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더 많이 버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유지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돈이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일하게 만드느냐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슬픈 현실은 연구에 따르면 수입에 관계없이 약 78%의 사람들이 월급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훈련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저는 이미 재산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으로 끝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 타이슨은 그의 경력 동안 3억 달러 이상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번영이 단순히 돈의 유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장기적인 비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하고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수년간 견고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보통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 자신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하고 돈을 받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리고 월말에 내 돈이 다 어디로 갔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저는 불편하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쓴 모든 것을 한 푼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석은 연습처럼 보였지만 곧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해한 작은 지출들, 즉 매일 마시는 커피,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대한 구독, 충동 구매가 월말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산되었습니다. 저를 묶어두고 있었던 것은 제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제가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낭비했는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늘날까지 따르고 있는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버는 것보다 적게 씁니다. 둘째, 그 차액을 투자합니다. 셋째, 예외 없이 매달 이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일일 재정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700원으로 시작하든 70만 원으로 시작하든 중요한 것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습관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연습을 통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감정적입니다. 네, 여러분의 재정적 결정은 논리보다 감정과 훨씬 더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날에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무언가를 몇 번이나 사보셨습니까?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62%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슬픔으로 인해 충동 구매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순간적인 안도감이 청구서가 도착하면 불안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에 대한 감정적인 관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대신 돈을 여러분의 자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에 봉사해야 하는 자원으로 보기 시작하세요. 매 구매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5년 후 내가 원하는 삶의 나를 더 가깝게 할까?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할까? 이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저는 많은 쓸데없는 지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잘 벌었지만 빚에 시달리던 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30일 동안 쓴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도전을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는 월 소득의 거의 20%가 자신이 산 기억조차 없는 물건에 쓰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똑같은 비율을 투자하고 있으며 3년도 채 되지 않아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예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정적인 삶을 개선하고 싶다면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지출을 추적하세요. 내일 간단한 예산을 세우세요. 모레 투자할 고정된 금액을 따로 떼어 놓으세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발걸음은 장기적으로 거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전을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여러분이 지출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분석하여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지출을 최소한 3가지 식별하세요. 그 절약된 금액을 비상 예비금, 투자 또는 심지어 빚을 갚는 데 사용하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함께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돈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돈의 부족은 여러분의 평화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이 내일 꿈꾸는 자유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정한 부는 여러분이 쓴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쌓아 올린 것으로 측정됩니다. 목적. 이것은 단지 존재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사는 사람을 구분하는 단어입니다. 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구서를 지불하고 다음 달까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선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적은 여러분이 갑자기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퍼즐과 같습니다. 모든 경험, 모든 도전, 모든 승리와 모든 실패는 제자리에 또 하나의 조각을 놓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 가족, 또는 단순히 그들이 존경하는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았는지조차 모르는 목표를 쫓으며 몇 년을 보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돈과 성공을 가졌지만 내면이 완전히 공허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한 남자가 기억납니다. 그는 여러 사업체의 소유주였고 호화로운 집과 국제여행을 즐겼지만 혼자 있을 때 엄청난 공허함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합니까?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외된 공동체를 돕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목적 없이 사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는 있지만 어떤 흐름이든 여러분을 멀리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적은 위대한 대의 나, 세상 전체를 바꾸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 또는 여러분이 믿는 것에 기여하기 위해 재능을 개발하는 것만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목적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조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해? 나는 그렇게 큰 일을 할 능력이 없어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마비를 일으키는 종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준비된 상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여러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연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5분을 할애하여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보기 좋은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을 쓰세요. 그런 다음 그 방향으로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약속하세요. 그것은 새로운 것을 공부하거나 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적이 저를 길에 머물게 한 유일한 것이었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고 피로가 컸으며 의심이 훨씬 더 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저는 제가 왜 시작했는지 기억했습니다. 바로 제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다시 연결되었을 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일 사라진다면 세상이 그것을 그리워할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아마도 경로를 조정할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의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있고 열정적이고 몰입하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세요. 주말이 끝날 때 그 목록을 다시 검토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목적으로 살면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을 그저 견디는 것을 멈추고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진정한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조정들과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결정들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은 바로 강렬함보다는 일관성입니다. 여러분의 태도, 훈련, 돈과의 관계, 그리고 목적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자신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 여정을 저와 함께 계속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이 지혜의 진화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보다 최소한 1%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